이성즈, 진청조, 조이 2편 주역의 궤상을 연구하는 현실적 의미. 전편인 주역 1편에 이어서 주역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자연 본신이 곧 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성산 백두산은 천지 아래의 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 위에 못이 있으니 바로 택사남교입니다. 그리고 또 역을 봅시다. 첫째, 역의 내용은 음양입니다. 둘째, 역의 특징은 넓고 큰 것입니다. 셋째, 역의 표현 형식은 변화통달하는 것입니다. 넷째, 역의 기능은 곤토에 편안히 거주하면서 하늘의 천도에 순응하고 도누하며 인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음, 더욱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전에서 기구를 만들려는 사람은 괴요의 상을 숭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대 성인께서 괴를 베풀어 상을 보고 기구를 만들어 천하를 이롭게 하였습니다. 먼 옛날 황제 요 순임금께서 대대로 노력한 끝에 인간은 마침내 의상을 입게 되었고 모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자님들의 지혜와 창작의 원천은 하늘의 건과 땅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위에 입으니 하늘의 상징이고 상은 아래에 입으니 땅의 상징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여성 의복을 만들 때 창작 이념도 주역의 건곤 두 개의 궤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에 저고리는 건천일이고 아래 치마는 곤지팔입니다. 그런데 역수는 아래에서 위로 역행하니 한복의 궤상은 지천태궤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의 치마 저고리는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만사형통의 길한 복장입니다. 우선 이 궤를 보시면 아래는 진궤, 위는 손궤입니다. 손은 목이고 들어가며 진은 움직이는 것이며 도체궤는 간곤입니다. 간은 산이요 곤은 토이니 손에 든 나무가 흙토 속으로 들어가는 상입니다. 이를 본받아 신농씨께서 나무를 깎아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 쟁기를 만들어서 밭갈고 김매는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가르쳤습니다. 다음 대장궤를 보시면 아래는 건궤, 위는 진궤입니다. 진은 일양이 아래에서 이음을 이으니 위에 기둥의 상이고 건은 삼양이 아래에 있으니 지붕의 상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고 거처하더니 두세의 성인이 궁실로서 바꾸어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내림으로써 바람과 비를 막았습니다. 우선 소과궤를 보시면 아래는 간궤, 위에는 진궤이고 포체궤에는 손궤가 있습니다. 초는 목이고 진은 움직임이요 간은 손인이 나무를 들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상입니다. 성인께서 이를 본받아 나무를 끊어서 도고대를 만들고 땅을 파서 절구를 안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곡식을 도정해서 먹게 하였습니다. 다음 예궤를 보시면 아래는 곤궤, 위에는 진궤입니다. 진은 목이고 움직이는 것이며 곤은 밤이며 토체궤에 간이 있은 즉 손입니다. 그러니 밤중에 목탁을 두드리며 순찰하는 상입니다. 이 시기에 인류사회는 상당한 발달을 하였지만 사회의 문제도 잇따라 생겨났으니
이때 벌써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을 거듭 세우고 야간에 목탁을 치며 순찰함으로써 사나운 도둑을 막았습니다. 우선 리그는 두 개의 리경궤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두 개의 눈 목자가 가로 세로 겹쳐서 형성된 궤로서 외실중하며 호체궤에 손궤가 있습니다. 손궤는 노끈을 가리키는 것이니 리궤는 그물의 형상입니다. 한 줄의 끈으로는 물건을 매지만 여러 갈래의 끈을 떠서 만든 그물은 사냥도 할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물의 발명은 당시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류 사회가 모개에서 부개로 전환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궤를 보시면 아래는 감궤 위에는 손궤입니다. 손궤는 목이고 바람이요, 감궤는 물이니 목선이 강물 위에서 바람을 타고 횡하는 상입니다. 고대 성인께서 이를 본받아 나무를 쪼개서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노를 만들어 배와 모에 이로움으로써 공하지 못하는 데를 건너 먼 데를 이르게 함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였습니다. 우선 규궤를 보시면 아래는 태궤, 위에는 리궤입니다. 리는 불이고 화염은 위로 오르는 것이며 태는 못이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니 규궤의 힘이 반방향으로 분리되는 상입니다. 이를 본받아 성인께서 나무를 휘어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화살을 만들어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써 천하의 위엄을 보였습니다. 다음 쾌궤를 보시면 아래는 건궤, 위에는 태궤입니다. 쾌궤는 대장궤의 네 번째 양요가 한층 올라가 이루어진 궤입니다. 건금은 철이고 태궤는 회소나무이요, 대장궤의 진목은 대나무이니 칼로 대나무를 개각하는 상입니다. 상고식이 문자가 없어 노끈을 메어서 사물을 표기하였습니다. 후세의 성인이 글과 문세로서 바꿔서 백관을 이로써 다루시며 만백성을 이로써 살피었습니다. 우선 수궤를 보시면 아래는 진궤, 위에는 태궤입니다. 수궤는 천지비궤로부터 전환되어 형성된 궤입니다. 팔궤에서 거는 말을 상징하고 고는 소를 상징합니다. 비궤 중에 건의 세 번째 효를 곤의 첫째요 자리에 내리고 또 곤의 첫째 효를 건의 셋째 효의 자리에 올려놓으니 수궤는 소를 굴복시키고 또 말에 오르는 상입니다. 상고 성인께서 이를 본받아 소를 일으키고 말을 타서 무거운 것을 운반해서 먼 곳까지 가게 함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였습니다. 다음 대과궤를 보시면 아래는 총궤, 위에는 태궤, 호체궤는 건입니다. 초는 목이고 입구이며 건은 노인입니다. 손목에 구가 있고 구 속에 노인이 누워 있으니 관곽의 상입니다. 상고 시기에 초상을 치르는 기약이 셀 수가 없더니 후세에 성인이 널로써 바꾸어 상례를 치렀습니다. 이 역경외 제21궤 서합궤입니다. 아래는 진궤, 위에는 리궤입니다. 진은 움직임이요, 리는 태양의 상징이니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밝은 대낮에 한 곳에 모여서 활동하는 것인즉 시장의 형상입니다. 서합궤의 두 양효가 시장 두 끝에 관문이고 궤 가운데 내효 중 세음효는
장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이며 한 양요는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이를 본받아 상고성인께서 시장을 만들어 천하의 백성을 오게 하며 천하의 재화를 모아서 교역하고 돌아오게 해서 각각 그 처소를 얻게 하였습니다. 주역에는 또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역에는 효가 있고 괴가 있는데 효에 길흉이 있으며 괴에도 길흉이 있으니 역에는 예측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맞는 것은 우연적이고 안 맞는 것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역전에 기록된 시초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크게 넓혀진 수, 대연수가 있으니 그 쓰임은 49이다. 나누어 둘로 해서 양의를 형상하고 하나를 걸어서 삼재를 형상하며 넷씩 세어서 사시를 형상하고 나머지 손가락에 끼워서 윤달을 형상하니 다섯해 두 번 윤달을 규기 때문에 두 번 낀 다음에 거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네 번 경영해서 역을 이루고 18번 편해서 괴를 이룬다. 그런데 시초점은 괴를 이루는 과정이 너무 번잡하여 후세 사람들은 엽전으로 시초를 대신하였습니다. 천국 시기의 동전 걸륭 통보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단은 동전의 앞뒤면을 정합니다. 만문이 있는 쪽이 앞면이고 양이며 한문이 있는 쪽이 뒷면이고 음입니다. 그런데 양의 기수가 3이고 음의 기수가 2입니다. 그러니 만자는 3이고 한자는 2입니다. 동전 3개를 쓰는데 그것은 천지인 삼재를 상징합니다. 동전을 손에 넣어 합장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구하고자 하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의념을 모아 기도하면 형상이 생깁니다. 형상이 생기면 모이게 되며 모이면 나타납니다. 다음 손 안의 동전을 흔들어서 바닥에 던져 놓으면 다음과 같은 4개 형태가 나옵니다. 만약에 세 동전이 모두 앞면이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인즉 태양이고 5로 표기하며 세 동전이 모두 뒷면이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인즉 태음이고 X로 표기합니다. 만약에 뒷면이 2개, 앞면이 하나면 2 더하기 3은 7인즉 소양이고 백슬래시로 표기하며 앞면이 2개 뒷면이 하나면 3 더하기 2는 8인즉 소음이고 더블 백슬래시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6번을 던져 아래에서 위로 차례로 표기해 놓으면 한 개, 별괴가 형성됩니다. 역전에서 시초의 덕은 둥글게 모두 갖춰서 신령스럽고 괴의 덕은 사물의 이치를 각각 갖춰서 지혜로우며 이어서 효의 의의는 변역해서 이바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점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들께서 점술에 대해 더욱 상세히 유의하시려면 증산복역, 매화역술 등 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역에서 용은 건괴에 나오는 동물이고 말은 군괴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건대상에서 군자는 자강불식해야 하고 곤대상에서 군자는 구덕재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큰 뜻을 품은 젊은 세대들이여 그대들은 이를 본받아 왕성하고 분발하는 용마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역을 배움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쉬지 않는 강건하고 유망한 이상과 정신,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 드넓은 흉금과 정조,
배워서 모으고 물어서 분별하며 너그러운데 마음을 두고 어짐으로써 행한다. 또 덕에 나아가며 업을 닦는다는 덕으로 학을 기루는 배우며 연구하는 태도. 편안하되 니태함을 잊지 않는 사유 방식. 고유해서 움직이지 않다가 느껴서 통하는 높고 깊은 사상경지는 주역을 연구하고 새 세대를 육성하는데 여전히 중대한 현실적 가치가 있습니다. 한없이 크고 끝없이 넓은 역이여 그대는 영원히 대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그대의 혼은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살아 있으리라. 끝으로 본 작품의 편작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연변살림과학원의 원장이신 현영남 박사님, 또 연변동방문화연구회의 박용선 회장님, 그리고 본 작품 동영상 제작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국삼성물산 출신 공석태님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학 전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